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7%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숫자 97%에 유래해서 9월 7일, 바로 오늘이 위암 조기 검진의 날이기도 합니다.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2만 5천 명 이상에게 발생해서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위암의 검진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용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위암입니다. 이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선생님, 위암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모두 위암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림프종이나 기질 종양 같은 암들도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 제일 안쪽 층인 점막에서 생기는 위 세마암을 얘기를 하게 되고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60명 이상 발생될 정도로 가장 흔한 암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성별로 또 암이 발생률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별 주요 암 발생 현황에 따르게 되면 남성에 있어서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순서로 발생률이 높고 위암은 그 전체 암 중에 약 19%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성에 있어서도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에 의해서 4위로 위암이 발생률이 높고 전체 여성암의 9.5%에 해당이 될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암 발생률과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에서는 여전히 위암이 1위군요. 이 위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또 암의 깊이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벽은 크게 점막 아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종양세포의 그 위벽에 침윤한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와 상관없이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하게 되고 진행성 위암은 그걸 넘어서 근육층으로 넘어선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종양세포의 침윤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군요. 대부분 암은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병기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위암도 병기가 구분이 되죠, 선생님?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의 병기는 그 이제 위 절제술 후에 그 이제 띄어낸 위 조직을 가지고 하는 그 조직 검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원발 암에 침윤된 깊이 그리고 주변 림프절의 전이 유무 또 전이가 있다고 하면 그 개수 그리고 이제 타장기,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그 원격 전이 유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네. 크게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하는데 그 숫자가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기의 경우 95% 이상, 2기의 경우에 약 75%, 3기의 경우 약 50%, 4기는 약 8% 정도로 미국,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는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구역질이 난다거나 하면 혹시 위암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히 위암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그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약 80%에서 무증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세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세로는 상복부 불편감, 복통, 소화불량, 식후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세들은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같은 다른 양성 질환의 증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따라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세만으로 위암을 진단할 수는 없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진행을 해서 암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든지 오심, 구토, 식욕감퇴, 위장관 출혈 등의 증세, 또 체중 감소, 빈혈,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전신에 암이 다 퍼지게 되면 목이나 배 쪽에 있는 림프절이 만져지든지 또 간 비대, 복수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암이 생기는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암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단일 원인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단독 원인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소금에 절인 음식, 또 음주, 흡연,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위 점막 세포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게 되면서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장피 화생, 이형성증 등의 전암 단계를 거쳐서 위암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중에 위암을 앓는 분들이 계셨을 때 혹시 유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위암과 유전적 요인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 점인데 위암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1% 내외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가족 중에 이제 위암이 여러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위암 환자분이 네. 이제 그 경우에는 보통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네, 이제 유전적이긴보다는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기인을 한 거군요. 이제 위 진단 방법에 알아보면요. 우선은 위내시경 검사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부이장관 조영술 그리고 이제 위내시경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위암을 진단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검사는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색소액을 이용해서 점막 색소의 변화, 요철 등을 보기 쉽게 하는 색소 내시경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등 특수 내시경들이 발달해서 전암 병변의 발견 및 조기 진단에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 40대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사항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0대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 검사로 위암 검사를 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암이 진단이 되면요, 치료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일단 위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전 병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검사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이제 CT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전자 검사라고 해서 펫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위벽의 침윤 정도, 림프절의 전이 유무 또 전이가 됐다면 어느 정도가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판단을 해서 암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양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이후에 원격 전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위암 중에서도 그 분화도가 안 좋거나 반지세포암 같이 좀 그 조직 형태가 안 좋은 암의 경우에는 암 자체도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만능의 검사는 아니고 그 CT와 상호 보완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준비된 혹시 그림이 예, 있으신가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암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일단 병기 결정 검사, 위암의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시경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 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위암을 진단을 하게 되면 병기 결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기 결정 검사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1기에 해당이 될 경우 점막암이면서 그 궤양이 없고 또 이제 그 크기가 작은 분화암의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같은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고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는 다른 1기 암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네. 임상적으로 2기, 3기, 4기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에 적응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위암이 3기나 4기 정도가 진단이 되면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위암의 3기, 4기 완치가 될지 궁금해요, 선생님. 위암암에서는 사실 완치란 얘기는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이제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네. 5년 동안 이제 암이 재발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암의 재발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5년 네. 생존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위암의 경우에는 1기의 경우 한 95% 이상 아주 좋고 2기의 경우에도 75%, 3기의 경우 약 50%, 4기의 경우에도 약 8% 정도이고 위암 전체로 봤을 때는 약 7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시경 절제나 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편이 진행성 위암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수술적인 지금 처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수술적인 처치가 없이 퇴원을 하신 건가요?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수술이 지금 크게 효과가 없는 병기라고 판단이 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그 혈액종양 내과 그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 이미 암이 다 퍼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암의 그 병기를 네. 항암 치료나 수술 전 방사선 치료로 줄여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는 항암 치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네. 네네. 박사님 그러면요. 네. 스탬프인가 이건 넣는 그런 의술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위암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의 합병증은 출혈 그리고 천공 네. 그리고 이제 폐색.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술이 큰 효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4기 말기 환자에 있어서 그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위암의 폐색이 왔을 때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그 이제 스텐트라고 해가지고 쇠망처럼 된 그 벌리는 기구를 이용해서 네. 환자분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는 거군요.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고 이제 항암 치료를 계획하시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환자분이 잘 드시지 못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그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박사님 지금은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주사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네. 식도 근처에 있는 암
또는 이제 십이지장 근처에 있는 암의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암이 더 심해지게 되면 사실 스텐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네. 이제 근치적인 수술은 아니지만 그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그 보존적인 수술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네. 그런 수술이 혹시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체중이 한 2, 3개월 동안 25kg가 체중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네. 암 자체가 막혀서 네. 폐색증 때문에 이제 식사를 못 하셔서 생길 수도 네. 있고 또 암 자체가 이제 그 만성 소모성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암 자체만으로도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뭐 크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식사를 못 하셔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김용석 선생님과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위암의 치료는 크게 나누어서 그 내시경적 치료, 그리고 이제 개복 수술,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같은 외과적인 절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내시경적 그 점막하 박리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궤양이 없는 분화도가 좋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이제 암의 경우에 점막암의 경우에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내시경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전체 위암 환자의 한 5 내지 10% 정도가 되게 되고 네. 내시경적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고 조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특히 점막암의 경우에는 약 5%, 점막 아래층 암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술로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개복 수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있게 됩니다. 또 아까 이제 상담하신 분처럼 이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네. 또 절제가 이제 절제 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치료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네, 오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5월달에 위에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받았는데 내시경창에 위에 용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용종을 뭐 떼내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고 치료해라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놔줘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그냥 놔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위에 생기는 용종은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염증성 용종,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염증성 용종은 이것이 위암으로 발전된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암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 이제 선종의 경우에는 이제 위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선종이 작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만으로도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선종이 좀 큰 경우에는 조직 검사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적 치료를 추가로 시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염증성 용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염증성 용종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면서 크기가 작아서 이미 다 제거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은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하신 그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이 제거도 안 했고 그냥
거기 먹고 해근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처럼. 또 어, 대장의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 생기는 용종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있는데 선생님이 뭐 제거 안 해도 그냥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 선종이님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염증성 용종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염증성 용종인지 아니면 이제 선종인지는 네. 그 여러 번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추가 검사를 해서 그 선종의 모양이 변했는지 아니면 크기가 커졌는지 이런 네. 것에 따라서 그 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5월달에 했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은 거네요. 보통 이제 용종이 있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전에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하면 네. 뭐 한 1년 내지 2년 있다가 한번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꼭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김용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위암의 치료 방법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암 부위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이 보편적인 수술인가요, 선생님? 개복 수술은 이제 전통적으로 네. 행해왔던 이제 수술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수술인데 이제 그 우리가 암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1군, 2군 그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2군 림프절 절제술을 이제 표준 그 림프절 절제라고 하는데 그 이상 가는 광범위 절제가 가능하고 주변 장기에 침윤이 되었을 때 간이라던가 췌장이라던가 대장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 병합 절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한 그 병기 한 2기 내지 3기 정도에서 네.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를 남기고 한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술과 그 위를 전체를 다 절제하는 위전절제술로 나누게 되고 그 수술 후에 그러나 이제 최소 침습 수술에 비해서는 통증이 네. 좀 심하고 상처 합병증이나 이제 폐 합병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또 큰 절개 없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수술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에는 크게 이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게 되고 복강경 수술은 이제 큰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투관침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 화면을 보면서 수술 도구 및 초음파 절제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과 이제 장기적인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현재 시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개복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고 장 운동 같은 회복이 빠르고 조기 보행이 가능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폐합병증 같은 이런 상처 합병증, 폐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후 위험성은 줄이면서 암 제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로봇 수술도 늘어날 거라고 하죠. 위암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 수술은 이제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유사하게 구멍을 내고 로봇 팔과 로봇 카메라를 이제 환자 몸에 장착을 하고 네. 외과 의사가 이제 콘솔이라는 그 로봇 조종 기계 공간에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보통 사람의 시야보다 한 10배 정도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정밀한 수술 시야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원격 수술로도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로봇 수술은 이제 기존의 복강경 수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도구가 이제 일직선이 아니고 인간의 손과 유사한 그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강경에 비해서 자유로운 그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림프절 절제에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그 3차원 복강경도 있기 때문에 네. 환자의 질병 상태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도 기본적으로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복강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수술인데요.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꼽에 한 1cm 정도의 투관침을 뚫고 카메라를 넣은 다음에 이제 복부에다가 5mm 또는 이제 1cm 정도 되는 3개 내지 4개의 투관침을 추가해서 넣고 복강경 기구 또 초음파 절삭기 등 또는 이제 의료용 스테이플러 등을 넣어서 이제 위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개복 수술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그 위암의 이제 표준 림프절 절제인 2군 림프절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림프절 절제가 끝난 다음에 작은 절개창을 가해서 이제 절개된 위 조직을 꺼내고 위 12지장, 위 공장, 그 식도 공장 연결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복강 내에서 바로 네. 미세창을 열지를 않고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위 조직을 꺼내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뭐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 위암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3D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예,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용 3차원 안경을 착용을 하고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 3D 복강경 장비를 이용하는 그 3차원 복강경 수술도 시행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기존의 장비를 이용할 때보다 출혈량을 감소시키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흉터 통증이 적고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퇴원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폐합병증과 상처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장점들이 합친 수술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로봇 수술의 전망 또 장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로봇 수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시킨 수술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유사하게 한 5 내지 8mm 정도 되는 로봇 전용 투관침을 4-5개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네. 로봇 팔과 로봇 카메라를 환자에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과 의사가 콘솔이라는 로봇 조종 공간에 앉아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시야보다 한 10배 정도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의 이제 복강경 수술과 유사하게 절제된 위 조직을 꺼내고 그래서 장 사이에 연결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술 도구에 인간의 팔과 유사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림프절 절제나 아니면 그 혈관 그 결차를 시행할 때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또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의사가 환자 옆에 붙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원격 수술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최소 침습 수술과 이제 개복 수술의 장점을 합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단일공 수술 같이 구멍을 여러 개 뚫지 않고 하나만 뚫고 하는 수술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위암의 암 절제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요,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겠죠.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까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률은 그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한 2 내지 5%, 그리고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한 40 내지 8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발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병기에 따라서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나 그 방사선 요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항암 화학요법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 화학요법, 항암 화학요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적인 치료로 시행을 해서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위암 조직 유전자 자체를 분석을 해서 표적 치료와 같은 맞춤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 수술 후에 국소 영역 재발,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띄어낸 위 조직 근처에 있던 조직에서 재발하는 국소 영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서 국소 재발률을 낮춰서 환자의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수술로 현재가 이제 5년째, 작년에 이제 뭐 괜찮다고 하고 이리 왔거든요. 네. 왔는데 내 입이 마르고 잘 때 입이 마르고 막 입은 자꾸 땡기는데 묻고 네. 예, 수술을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건가요? 예. 입이 밤을 자면 입이 마르고 나절로는 이리 자꾸 땡기가 묻고 나면은 네. 가히 속이 안 핀고 네. 또 똥이 누리 칼이 자꾸 빠지고 이래. 네, 어머니 수술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년째 이제 6년째 더네. 아, 그러시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위암 수술 후에 한 1년 내지 2년이 되게 되면 수술 전 상태로 회복이 되게 되는데, 네. 이제 일부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소화기적인 불편감이 계속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5년이 지났다고 하시면 네. 일단은 그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병발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고 그 약물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한번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내시령 마산에 암센터 가서 네. 그냥 이래 채워놓고 검사하는 거를 받아봤거든요. 네네. 받아봤는데 이상이 없다 하는데 아무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 병원에 가서 약을 2달째로 이제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수월하면은 예 수월해서 그런데 네. 먹은 것만치 살이 그냥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의 크기가 네. 수술하게 되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 전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기는 뭐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위의 크기나 잔위의 크기나 아니면 이제 연결해준 소장이나 이런 그 장기들의 크기가 커지고 기능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증세를 호소하시게 되면 네.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위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사실 장기 복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는 약들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불편하실 때마다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약물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어머니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네. 도와드릴까요? 저는 7월 9일 위하고 식도 바로 밑에 위장관이라고 혹을 한 8cm, 7cm, 8cm 혹을 절제를 했습니다. 네. 그 절제한 걸 그걸 조직 검사하니까 암으로 진단되어서 그래 암 진단 받았는데요. 네네.
집에 와서 한 지금 2달째인데 아직 음식을 먹으면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는 것도 거의 다 토합니다. 목에서 그냥 식도 있는 그 부분에서 그냥 탁 막혀가지고 음식이 내려가지고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술하신 지가 네. 수술하신 지가 2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네네.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네. 한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네. 원래 한 식사 패턴의 한 8, 90% 정도 회복이 되게 되고 네. 이제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연결 부위가 좁아져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봐서 수술한 지 2달 되셨다고 하면 네.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수술 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때가 됐기 때문에 수술 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좁아진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자주자주 드시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머니 좀 선생님,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항암약으로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너무 토하는 증세가 심하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2개월 반 만에 이제 다음 주 되면 항암약을 사러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약을 먹게 되면 더 토하는 성분이 좀 많지 않을까. 구토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심합니다. 항암 치료 자체가 이제 그 장이나 그 대장 쪽에 점막 이제 손상을 어느 정도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 소화불량이나 지금처럼 구토 아니면은 이제 그 설사 이런 증세를 이제 가져올 수는 있는데 네. 그 최근의 약들은 이제 굉장히 약들이 좋아져서 예전의 약에 비해서는 이런 증세가 많이 적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의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약을 이제 다른 종류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요것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담당하시는 그 종양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의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용량의 감축이라던가 그런 것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아니면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약물 투여를 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그리고 저기 네. 뜨거운데 그 찜질 같은 거 찜질방 가는 그런 거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게. 뭐 그것이 뭐 위암에 크게 뭐 상관이 있지는 않는데 이제 물론 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배를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화상이 되겠죠. 이제 찜질 치료를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피한다면 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니 자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 김용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위암의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도 좀 짚어보죠. 위암의 항암 치료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 후에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암 자체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증세 네. 완화를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1기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받지 않은 환자군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2기 이상의 환자분의 경우에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네. 2기 이상부터는 이런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한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환자 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나서 그 조직 결과에 따라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또는 하게 되면 어떤 항암 치료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위암은 치료 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선생님 좋을까요? 위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위의 크기가 줄든지 아니면 이제 위가 없어지고 소장이 이제 위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는 조금씩 자주자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수술 후에 이제 바로 누우시는 것보다는 20분 내지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네. 그 원래 식사량이 한 8, 90% 정도 회복을 하게 되고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가 경과돼야 수술 전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자주자주 꼭꼭 씹어서 드시고 이제 급하게 넘기시지 않으면서 수술 후에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네. 또 고탄수화물 음식,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소화불량이나 또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씩 자주 섭취하고요. 짠 음식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잘 관리를 한다면 좋겠지만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암은 수술할 당시의 병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하고 나서 1기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 네. 그리고 2기의 경우 약 75% 이상, 그리고 3기의 경우 50%, 4기의 경우 약 8%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수술적 처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를 하고 나서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율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요법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어떤가요, 선생님? 그 민간요법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그 요법이기 때문에 네. 민간요법을 받으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민간 대체요법은 피하시고 반드시 그 이제 위암 전문 의사와 상의를 해서 그 병기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김용석 선생님과 위암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위암은 기본적으로 내시경 치료 또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나 개복 수술 같은 외과적인 혹은 내시경적인 절제술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그 이제 위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네. 그 병기와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맞춤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 대체요법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그 병기에 맞춰서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낮은 여전히 무덥지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아졌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배에 가스가 자주 차 불편하다는 분들도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걷다 보면 소화기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운동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식후 2시간 운동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